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오늘 뉴스 제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126%에서 112%로 이제 변동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종부세 관련해서 우리 집값이 더 괜찮아요. 종부세를 가지고 집값을 보는 그런 뉴스들이 또 있고요. 실제 서울이 이제 하락장의 신호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선도지구, 소위 노후객 도시, 일개 신도시 선도지구에 따른 이주 단지를 안 짓고 있다 이런 뉴스, 이주 대란. 우선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개만 정도만 책정했습니다.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노후객 도시죠. 일개 신도시 선도지구.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진행 과정에 따라서 선도지구를 빨리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방침 계획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선도지구 방침보다 먼저 계획을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선도지구가 먼저 지정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추후에 계획과 이주대책 이런 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노후객 도시 특별법을 저희가 잠깐 보면은 사실 그 5조에 보면 방침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그리고 10항을 보면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이주대책 관련 수립을 해야 돼요. 이런 사항을 방침에. 그리고 나서 방침을 보고 이제 기본 계획이 나오는데 이제 좀 사항이 진행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이제 거의 동시에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7조 기본 계획 내용에 11항을 보면은 이주대책, 부동산 가격 안정하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전에 사실 먼저 이제 선도지구 지정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이 만약에 되면은 사실은 이제 불확실성뿐만 아니고 특정 확실하잖아요. 흐릿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단지는 호가가 상승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수요도 상승하고, 거래는, 금액대가 맞아 떨어지면, 거래는 될 수 있겠지만, 거래는 이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전월세, 그분들이 이제 이주를 해야 되니까, 주변 전월세도 이제 달라질 거고, 지정이 안 된 데는 당연히 호가가 하락을 하겠죠. 단지 이제 거품이라기보다 기대하는 부분들이 딱 빠지니까, 금액대가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이제 보합세에서 이제 하락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 선도지구를 이제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계획에 따른 이주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이 지정이 되면서 그 외 플러스 이제 전월세 시장을 건드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 선도지구를 할 때 동의료를 우선은 높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공공기여나 아니면 분담금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우선은 동의를 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사실은 전략적으로 국가 계획도 지금 보시면은 방침이랑 기본 계획 나오면서 이제 선도지구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의를 먼저 해주신 거죠. 거의 국가랑 비슷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뚜렷하게 나오게 된다 하면은 이제 분쟁의 여지가 있다. 그 부분을 가장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사업성 분석이거든요. 사업성이 이제 가장 좋은 곳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 결론은 일기춘도시 이제 선도지구 지정이 임박했지만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지정이 되는 순간 이제 호가 상승과 이제 하락이 명확해질 거며 그리고 수요도 이제 명확하겠죠. 대신에 이제 여기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 그 다음에 분담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분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사업적 분석이 이제 중요하다. 이 해운대만 본다 하면은 저희도 지금 일기 신도시죠. 사실은 노후계획 도시에 따라서 이 지금 저희가 이제 거래되는 것들 금액대는 한 2억대에서 3억대 아파트들이 있고요. 이 소형 평수대죠. 예, 22평대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다. 거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실거래를 본다 하더라도 12월 달, 11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생각하지만 여기에 자동의 신도시에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2년, 4년 전에 이제 들어오신 분도 있겠죠. 한데 리모델링 그때 당시에는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들어오신 투자자도 있고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 분담금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장기적으로 이제 묶일 가능성도 있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할 때 지금 빠르게 이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 이제 갈아타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소형평수 22평에 하다가 자녀가 크거나 아니면 자녀가 한 명 더 생기거나 하면은 중형평수 30평대 9평으로 이제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 또 대형 평수에 있으신데 이제 자녀들 분가 다 하고 결혼을 하면은 작은 평수로 넘어가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가 계속 3억 4억대도 보시면 뭐 건정도 그렇고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거래가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작은 평수도 계속 거래가 되고요. 큰 평수들도 계속 거래가 됩니다. 네, 지금 9월달, 10월달 계속 보시면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저희 이제 하목만 본다 하더라도 하목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작은 평수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7월달, 6월달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살기 기반 시설이 잘 됐으니까 살기가 편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저도 자녀 이 뉴스 다 끝내고 나면 아이를 이제 태우고 병원에 지금 아이도 감기이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가야 되거든요. 코앞입니다. 네, 사무실에서 아이 태우고 네, 코앞에 병원 가고 이런 식으로 학교도 가깝고 살기가 좋습니다. 네, 살기가 기반시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세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의 니즈 그런 부분들의 최적화가 어느 정도 학원도 그렇고 뭐 상가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되어 있다 보니까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기 신도시보다 일기 신도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 하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용량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선은 거래는 되고 있다. 하지만 일기 신도, 그 해운대 신도시도 자동 신도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선도시효가 지정이 되냐. 그리고 이 단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지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이제 통합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좀 더 분석을 제가 나중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뉴스는 비아파트, 네, 비아파트 시장입니다. 주택도시보존공사 허그에서 공시가격의 126%에서 112%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이제 예전에 이제 공시가격의 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동산원이나 이제 KB 시사가 되어 있지만 비아파트, 빌라나 연립 이런 것들은 KB 시세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더니 이제 강전평가, 간평의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공시가격의 140%로 지금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낮추고 담보 인정 비율을 90%로 이런 식으로 해서 126% 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을 이제 80%로 낮춰버리면은 112%가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엄청 낮습니다. 예, 공시가격이 낮아요. 거기다가 공시가격의 이제 실제 이제 가격대의 뭐 형평성을 맞춘다고 했지만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의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공시가격이 낮게 나오죠. 거기에 이제 담보비율 80%로 하면은 결국 뭐 금액대가 엄청 강화되는 겁니다. 사실은 126%대도 이제 임대인 분들이 사실은 뭐 돈을 엄청 대출을 만들거나 자금을 마련해서 겨우겨우 이제 맞춰서 세입자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현상은 역전세 현상입니다. 현상. 부동산이 뭐 그 임대인 분들도 그렇고 임차인 분들도 그렇고 입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분들의 물론 이제 변호사도 그렇고 뭐 의사도 그렇고 뭐 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쁘신 분들은 항상 있죠.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전세라는 현상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현상에 의해서 갭 투자를 이제 정말 악성 투기 전세 사기꾼으로 이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보증공사에서 뭐 사실 보증을 어떻게 보면 뭐 개인 간의 이제 거래인데,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또 이런 식으로 뭐 룰을 바꾸다 보니까 사실 뭐 결국 임대인도 사실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임차인도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개선책이 사실은 이거 하나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죠. 우선은 현재 이제 본인이 이제 임차인이시라면은 뭐 집 찾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볼 때 집도 좋고 나쁘진 않은데, 사실 보증공사 이런 상황 때문에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찾은 집도 사실은 112%로 맞춰버리고, 아니면 뭐 지금은 관리비 외에 이제 수선비로 해가지고 사실은 월세화를 시켜버립니다. 반전세로 넣어버려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이 룰이 오히려 임차인한테, 사실 임대인도 뭐 이런 상황에 의해서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임차인 분들도 오히려 상황에 맞추다 보면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도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그 흑폭봉이 좀 드러나게 되면은 사실 힘없는 분인 오히려 이제 뭐 임차인 분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시고, 그리고 무리하게 이제 갭 투자를 해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들은 뭐 구제책이 없는 게 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부산도 그렇게 처벌을 받고 하는 걸 본다 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무리한 갭, 무자본 갭 투자죠. 무자본 갭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오늘 뉴스는 재개발 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이주대책과 분담금 관련해서 분쟁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B아파트 같은 경우는 112%로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제 그런 피해들이 임차인과 임대인한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뉴스를 오늘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